안녕하세요, 슈퍼너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양자 컴퓨터의 미래라는 책에서 본 내용을 저처럼 양자 컴퓨터에 대해 백지 상태인 분들을 위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은 어려워요. 똑똑한 분들은 쉬울 수도 있는데 저는 똘똘하지 않아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고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과학자들이 이렇다니까 이런 거다 하면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를 완벽하게 해서 설명을 하면 더 잘할 텐데 저도 아직 완벽하게 이해를 못해서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거를 보시고 더 궁금하시면 다른 전문적인 영상들을 보시거나 책을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양자 컴퓨터의 위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대체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걸까 하면서 나와요. 원리적으로 모든 컴퓨터는 0과 1의 배열로 이루어진 정보에 기초하고 정보의 최소 단위가 비트인데 비트의 긴 배열을 디지털 프로세서에 입력하면 일련의 계산을 수행한 후 결과를 출력하는 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이 1기가 bps다. 그럼 초당 10억 비트 속도로 다운을 받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인류 역대 최고의 천재라 불리는 리처드 파인먼이 1959년에 0과 1로 이루어진 수열을 원자의 상태로 대체하면 원자 규모의 컴퓨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원자는 자전하는 팽이와 비슷한데 자기장을 걸어주면 위 또는 아래로 정렬합니다. 자전 방향이 반시계 방향이면 위, 시계의 방향이면 아래, 또는 그 반대로 정의할 수 있대요. 무슨 말이야 이게? 이렇게 위, 아래로 정의되는 원자 상태를 원자의 스핀이라고 합니다. 이때 위를 0, 아래를 1에 대응시키면 컴퓨터의 비트와 동일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컴퓨터의 성능은 그 안에 들어있는 상태의 수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대요. 그렇답니다. 근데 원자의 세계는 인간 세상과 달리 참으로 희한한 세계래요. 원자는 두 방향의 조합으로 자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머리가 아프죠? 예를 들어 어떤 원자는 주어진 시간의 10%는 위로, 90%는 아래로 일 수 있고 또 어떤 애는 65%가 위, 35%가 아래, 지 맘대로 일 수 있고 원자가 놓일 수 있는 상태가 무수히 많다는 뜻입니다. 이는 곧 원자가 0이나 1로 결정된 비트뿐만 아니라 0과 1의 중간 상태인 큐비트의 형태로 정보를 저장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비트는 한 번에 단 한 개의 정보밖에 운반할 수 없어서 연산 능력에 뚜렷한 한계가 있지만 큐비트의 연산 능력은 거의 무한대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렇대요. 그냥 받아들이시고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라 과학자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원자 규모에서 물리적 객체가 여러 개의 상태에 동시에 존재하는 현상을 중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자 세계에는 일상적인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어요. 그냥 받아들이라는 뜻 같고요. 일반 거시적인 물건은 오직 하나의 위치만 갖고 있는데 원자 규모에서 전자는 이곳과 저곳 동시에 존재할 수 있대요. 머리가 아파집니다. 또한 하나의 디지털 비트는 다른 비트에 영향을 줄 수 없지만 큐비트는 상대방과 상호작용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물리학 용어로 얽힘이라고 합니다. 디지털 비트는 상호작용을 안 해서 새로운 비트를 추가해도 달라지는 게 거의 없지만 큐비트 집단에 새로운 큐비트를 추가하면 새로 유입된 큐비트가 기존의 모든 큐비트와 상호작용을 교환하므로 가능한 상호작용의 수가 거의 2배로 늘어난다. 따라서 양자 컴퓨터는 디지털 컴퓨터보다 강력할 수밖에 없다. 큐비트 하나를 추가할 때마다 상호작용의 수가 2배로 많아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컴퓨터를 주판 수준으로 만들어버릴 정도로 엄청나기 때문에 디지털 세상에서 양자 세상으로 넘어가는 것은 사상 최대의 판돈이 걸린 엄청난 게임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대단한 걸 왜 당장 못 만드냐에 대한 방해 요인을 보면 리처드 파인먼이 기본 개념을 처음 제안할 때부터 이미 예견이 됐다는데
양자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큐비트를 구성하는 원자들이 일제히 같은 모드로 진동하도록 배열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상태가 결맞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원자는 워낙 작고 예민한 물체라 외부로부터 불순물이나 교란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그 즉시 원자의 배열은 결 어긋남 상태로 붕괴되고 계산은 엉망진창이 됩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고 해결을 해야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방해 요인을 최소화하려고 극저온 마이너스 273도 근처까지 떨어뜨리는 방법을 생각했는데 극저온에서는 진동을 최소화할 수가 있대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든다. 근데 양자 역학의 법칙이 상온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작동을 한대요. 광합성 같은 건 양자적 과정인데 상온에서 되니까 과학자들 입장에서는 환장할 노릇인 거죠. 구현을 못하니까. 그래서 초전도체, 광섬유, 이온 트랩, 핵 자기공명 등의 기술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데 뭐가 우월하다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각 기술마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예 새로운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이렇게 엄청난 물건이 개발된다면 안 좋은 쪽으로 사용하면 부작용이 한도 끝도 없겠지만 좋은 쪽으로 보면 모든 데이터를 분석해서 기업, 학교, 정부기관 이런 데는 물론이고 모든 분야를 최적화할 수 있다고 하고 일일이 만들어 보지 않아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비행기, 자동차 등 유체 역학 방정식을 풀면 가장 제작 비용이 적으면서 효율이 높은 형태를 알아낼 수 있고 기상학에도 적용해서 기후변화를 예측해서 대응할 수 있고 핵융합 발전도 가능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점은 엄청난 수의 화학 반응을 실시간으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지금은 컴퓨터 성능이 받쳐주질 못해서 못하는데 예를 들어 신약 개발 이런 게 연구 개발이 아니라 그냥 데이터를 넣고 돌리면 답이 나와서 그냥 만들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조합하면 돼, 안 돼 하면서 나온대요. 그렇게만 되면 생물학, 의학, 화학이 양자 역학으로 통일될 수 있다고도 하고요. 그리고 AI는 학습을 하면서 실패를 하면서 새로 배우고 하면서 발전하는 건데 시행착오 없이 더 어려운 걸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터리 기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발전한 게 아니래요. 지금도 불이 나고 용량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이 아니고 한데 신약 개발처럼 수많은 변수를 시뮬레이션해서 최적화된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 석유의 효율을 능가하는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정말로 화석 연료 시대에서 태양 에너지 시대가 되는 건데 그건 양자 컴퓨터가 나온다면 더 빨리 가능하다라고 하고 그리고 최적의 조합을 찾아서 작물들이 잘 자라게 해서 먹을 것도 많이 생산해서 인류가 굶어 죽을 걱정 없게 하고 제약에서 이야기했지만 의학에서도 수백만 가지 약의 효능을 분석해서 시뮬레이션해서 질병의 근원을 밝혀낸다. 그래서 현대 기술로 원인은 밝혔지만 해결 못하는 것들을 모두 싹 해결 가능하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푸사이 퀀텀의 설립자 제레미 오브라이언은 양자 혁명의 진정한 의미란 기존의 디지털 컴퓨터로는 아무리 긴 시간을 들여도 결코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의 답을 얻어내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 구글의 CEO 순다루 피차이는 양자 컴퓨터가 탄생하는 날을 라이트 형제가 최초로 동력 비행에 성공했던 1903년 12월 17일에 비유했습니다. 첫 비행은 12초 동안 고작 37m밖에 날지 못했으니 별로 주목할 만한 결과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라이트 형제는 이 짧은 비행으로 현대 항공학의 지평을 열었고 인류 문명을 크게 바꿔놓았다 라고 했는데 이야기는 했지만 정말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약을 열심히 팔았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모든 게 가능하다는데. 그래서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있고 한데 그래서 저는 이게 시골의사 박경철 님께서 강연했던 W 이야기가 있는데 양자 컴퓨터가 지금 시대의 W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거를 W라고 단정 지으면 무조건 된다라는 결론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여기서 내용을 읽으면서 메모를 하고 이렇게 써놨어요.
만병통치약이 정말 가능하다 생각하면 투자. 이래서 불가능하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해는 감. 반대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정말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투자하는 거고, 이 말도 안 되는 게 다 된다니까. 불가능하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해가 간다. 그래서 아니다 싶으면 투자하지 않는 게 맞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이온큐가 잘 나가고 있지만 이게 다가 아니다. 앞으로 누가 최고가 될진 알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아이온큐가 1등이 안 돼도 양자 컴퓨터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성공하는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불가능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퍼플렉시티에 질문을 해봤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영원히 불가능하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기술적 한계가 있지만 연구 개발을 통해 장기적으로 돌파구를 찾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시기와 형태는 현재로서 예측이 어렵다 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맞는 이야기죠. 10월 마지막 주에 제가 사는 동네에 정재승 교수님께서 강연을 하러 오신대요. 누추한 동네인데 우리나라의 최고 석학 중 한 분이 오셔서 보자마자 강연 신청을 했는데, 뇌과학자지만 혹시라도 질문할 기회가 생긴다면 이분께서는 양자 컴퓨터 개발 가능 여부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질문을 해볼 생각입니다. 긴 이야기였는데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원할 때 좋아하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만큼 오랫동안 할 수 있게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또 만나요.